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흥미로운 자료죠. 알리바바 137달러 돌파, 200달러 향한 파동 분석, 이 보고서를 가지고 좀 깊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중국의 거대 기술 기업 알리바바, 뭐 다들 잘 아시죠? 전자상거래는 기본이고 클라우드 컴퓨팅에 인공지능, AI까지. 사업 영역이 정말 넓어요. 이 자료 보니까 알리바바 주가가 최근 3개월 동안에요. 무려 60% 가까이 올랐다고. 그래서 다시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소식으로 시작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상당한 반등이었죠. 특히 그 눈여겨볼 점이 137달러에서 143달러 사이. 이 가격대가 앞으로 주가 흐름에 아주 중대한 갈림길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더라고요. 네, 그 구간이 아주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구간을 딱 뚫고 자료에서 말하는 200달러 목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이 자료에 담긴 기술적 분석, 또 성장 동력, 그리고 당연히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인들까지 하나하나 좀 파헤쳐 보면서 여러분이 알리바바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네, 좋습니다. 그야말로 알리바바는 지금 딱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한편에서는 뭐 AI나 클라우드, 이걸 중심으로 한 미래 성장 스토리가 막 펼쳐지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또 중국 경제 자체의 불확실성이라던가 아니면 끊이지 않는 미중 규제 문제 같은 이런 만만치 않은 과제들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주신 이 자료는 특히 그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주가 차트상의 어떤 특정 가격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앞으로 방향을 예측하려는 시도가 좀 돋보입니다. 저희가 오늘 좀 집중해서 볼 부분은 바로 이 기술적 신호들하고 또 알리바바라는 기업의 근본적인 힘, 펀더멘탈이죠. 그리고 외부 환경 변수들, 이게 서로 어떻게 막 얽혀 돌아가는지 그 관계를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상황부터 좀 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AI가 핵심인데 3개월 만에 60% 상승이라니. 와, 정말 놀라운 반등입니다. 이 자료가 쓰일 당시 주가가 한 135달러 구간이었다고 하니까 지금 시장의 열기가 어느 정도인지 좀 짐작이 가네요. 이렇게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확 집중된 구체적인 배경, 뭘까요? 여러 요인이 좀 맞물린 결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는 아마 2025년 2월에 발표됐던 3분기 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GAAP 기준, 그러니까 일반 회계 기준으로 본 순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6%나 늘었어요. 굉장히 인상적인 수치죠. 76%요. 대단하네요. 네. 특히 알리바바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그 클라우드 사업 매출이요. 바로 직전 분기보다 26% 증가했고 AI 관련 사업 역시 꾸준히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이게 투자 심리를 크게 자극한 걸로 분석됩니다. 최근엔 2025년 6월 분기 실적만 봐도 전체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한 10% 증가한 2,477억 위안, 이 정도 기록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갔고요. 아, 계속 성장하고 있군요. 네. 여기에 또 그 창업자 마윈의 공개 활동 재개 소식이라든가 아니면 알리바바가 여러 글로벌 기업들하고 파트너십 맺는다는 소식들. 이런 것들도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더했을 수 있죠. 실적 개선에다가 미래 사업 기대감, 그리고 상징적인 인물 복귀까지 딱 맞아떨어졌네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좀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자료에서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앞으로 3년 동안에요. 무려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6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이걸 AI하고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에 쏟아부을 계획이라고 해요. 500억 달러? 3년 동안이요? 와. 네,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지만 단기적으로는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자료에서도 그 EBITDA 아시죠? 기업이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빼기 전에 벌어들인 현금 창출 능력 보여주는 지표. 이게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아, 이비타는 오히려 줄었군요. 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가 단기 수익성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양면성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 이게 단기 이익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해둬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자료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기술적 분석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계속해서 137달러에서 143달러 사이 가격대를 중요한 저항 구간이라고 강조하는데
왜 하필 이 가격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는 걸까요? 뭐 주식 차트 분석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저항 구간이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주가가 그 이상으로 오르려고 할 때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요.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서 상승이 딱 가로막히는 가격대, 이걸 의미합니다. 아, 벽 같은 거군요. 네, 과거에 이 가격대에서 물린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본전 생각에 팔거나 혹은 이 정도면 충분히 올랐다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이익 실현에 나서면서 주가 상승에 제동이 걸리는 거죠. 이 자료는 바로 그 137달러에서 143달러 사이 구간이 그런 강력한 저항 구간, 다시 말해 매물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과거에 저 가격대에서 거래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다시 그 가격에 오면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주가가 쉽게 오르기 어려운 천장 같은 개념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이 천장을 성공적으로 뚫고 올라서는지 아닌지, 이게 알리바바 주가가 중기적으로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저항을 이겨내고 그 위에 안착한다면 그 다음 목표는 이제 과거에 더 오랫동안 주가가 머물렀던 구간이죠. 150달러에서 200달러 사이. 이 더 높은 가격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와, 흥미롭네요. 근데 기술적 분석 말고 다른 이론도 언급되던데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것도 나오던데 이건 또 어떤 관점인가요? 네, 엘리어트 파동 이론, 이게 뭐냐면요. 시장의 가격 움직임이라는 게 투자자들의 집단 심리에 따라서 상승 5파, 그리고 하락 3파, 이런 특정한 파동 패턴을 그리면서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이론입니다. 상승 5파, 하락 3파. 좀 어렵네요. 네,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핵심은 시장이 어떤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움직인다고 보는 거예요. 이 자료는 현재 알리바바 주가가 상승 5파 중에서 세 번째 파동, 즉 가장 강력하고 긴 상승이 나타나는 구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37달러에서 143달러 저항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이 세 번째 파동이 더욱 길게 확장되면서 1차적으로는 150달러에서 158달러,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다섯 번째 상승 파동에서 200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이 이론에 기반한 예측 시나리오 중 하나고요. 그렇군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렌즈로 보면 지금 상승세가 더 큰 흐름의 일부일 수 있고 특정 저항선 돌파가 그 흐름을 확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자료에 리듬 분석이나 수급 체크 같은 용어도 나오던데 이것도 좀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리듬 분석은 말 그대로 주가의 단기적인 오르내림의 흐름, 그 리듬을 파악해서 추세가 계속될 수 있을지 판단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자료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상승 리듬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수급 체크는 말씀드린 그 저항 구간 돌파 직전에 사려는 힘하고 팔려는 힘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을 의미해요.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막 늘어나면서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질 수 있고 변동성도 커질 수 있으니까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기술적 분석들은 다각도에서 그 137달러에서 143달러 구간 돌파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셈이죠. 알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알리바바의 근본적인 성장 동력으로 넘어가 보죠. 역시 AI하고 클라우드 사업, 이걸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자료에서도 이 두 분야 매출 확대랑 자체 AI 칩 개발 같은 전략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아까 실적 발표 때도 잠깐 언급됐지만 실제로 이 분야들이 얼마나 알리바바 성장을 이끌고 있나요? 네, 이 부분은 알리바바의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실적에서 클라우드 매출이 분기 대비 26% 성장했고 AI 관련 매출도 꾸준히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건 아주 고무적인 시거예요. 이건 알리바바가 더 이상 그냥 온라인 쇼핑몰 회사가 아니라 클라우드 인프라하고 AI 기술 분야에서도 중국 내 선두주자이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증거죠. 확실히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3년간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 이건 아까 말한 단기 수익성 악화, EBITDA-14% YoY를 감수하더라도 이 분야의 회사의 미래를 걸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히 돈만 쏟아붓는 게 아니라 자체 AI 칩 개발까지 추진하는 건 기술 독립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구축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포석으로 읽힙니다. 막대한 투자가 단기 수익성에는 좀 부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AI와 클라우드 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승부수다, 이런 거군요. 글로벌 파트너십 확장도 언급되던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알리바바가 해외 기업들하고 협력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AI 솔루션을 같이 개발하는 거예요. 이건 기술력을 검증받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는 제3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게 아주 중요한 활로가 될 수 있죠. 이런 글로벌 파트너십들은 알리바바의 기술력이나 성장 스토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크네요.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리스크 요인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죠. 자료에서도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수 시장의 소비 둔화 우려, 텐센트나 제이리컨 같은 경쟁사들하고의 치열한 싸움, 그리고 역시나 가장 큰 불확실성, 미중 규제 갈등까지. 게다가 최근 단기 급증에 따른 부담도 있을 테고요. 이런 위험 요인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장밋빛 전망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위험 요인들이 너무 명백하게 존재해요. 하나씩 좀 살펴보죠. 첫째, 중국 경제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거나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알리바바 핵심 사업인 전자상거래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텐센트, JD.com, 핀도도, PDD, 그리고 AI 분야에서는 바이두 같은 쟁쟁한 경쟁사들이 끊임없이 알리바바 영역을 넘보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어요. 경쟁 심화는 결국 수익성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특히 미중 규제 리스크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쩌면 가장 큰 변동성 요인일 수 있어요. 미국 정부가 첨단 AI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중국 기업의 미국 내 활동을 규제하는 등의 조치들, 이게 알리바바의 AI 및 클라우드 사업 전략에 직접적인 차질을 빚게 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중국 정부 역시 자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갑자기 강화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고요. 자료에서는 중국 정부의 AI 산업 육성 정책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언급하긴 하지만 전반적인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 이게 주가에 계속 영향을 미칠 중대한 변수라고 지적합니다. 그렇죠. 규제는 정말 큰 변수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간에 주가가 60%나 급등했다는 건 그만큼 차익 실현 욕구도 커졌다는 의미예요. 기술적 분석에서 말하는 그 저항 구간 돌파에 실패하거나 좀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경우 언제든 단기 조정에 나타날 수 있는 과열 상태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글로벌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서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성장 잠재력만큼이나 위험 요인들도 정말 만만치 않군요. 결국 투자자들은 이 기대와 우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저울질을 하게 될 텐데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는 현재 어느 쪽에 더 기울어 있을까요? 자료에 커뮤니티 흐름 분석도 있던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나요? 네, 자료에 따르면요. 레딧이나 스톡트윗스 같은 온라인 투적 커뮤니티에서는 알리바바의 AI와 클라우드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상당히 퍼져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AI expansion, cloud growth, 잭마 컴백 이런 키워드들이 자주 언급된다고 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regulation risk, competition, overheating 같은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해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군요. 네. 심리 지표상으로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우세하긴 한데 단기 과열에 대한 경고 신호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서 시장 심리가 낙관하고 경계 사이에서 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정말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군요. 이런 복잡한 분석을 바탕으로 자료에서는 구체적인 투자 전략 시나리오까지 제시하고 있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흥미로운 점은요. 단기, 스윙, 그러니까 단기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의 매매죠. 그리고 중기, 이렇게 시간 관점에 따라서 다른 시나리오를 제시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는 아까 계속 강조했던 137달러에서 143달러 저항 구간 돌파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관망하는 것, 즉 전략 없음을 권고합니다.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무리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일단 지켜보자. 네. 스윙 전략으로는
TRAP 해소 2단계 이상이라는 어떤 특정한 기술적 신호가 나오고 또 137달러에서 143달러 구간을 확실히 돌파하는 걸 확인한 후에 121달러 부근에서 진입해서 158달러를 목표로 하는 시나리오, 이걸 제시하고요. 여기서 TRAP 해소라는 건 주가가 속임수 하락 이후에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하는 신호,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마지막으로 중기 전략은 더 긴 호흡으로 보는데요. TRAP 해소와 함께 수급 확산, 그러니까 매수세 유입이 증가하고 또 정책 모멘텀, 정부 정책 지원 같은 거죠. 이런 긍정적인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100달러 수준까지 혹시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최종적으로 200달러까지 목표를 가져가 볼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시간대별로 다른 조건과 목표를 다진 아주 구체적인 시나리오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분석 자료가 제시하는 여러 변수를 고려한 시나리오 예시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 그쵸. 예시일 뿐. 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추천이 절대 아니고요. 실제 투자는 여러분 각자의 판단과 책임하에 아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이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자료는 투자의 참고 자료 중 하나로 활용해야지 이걸 맹신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알리바바 분석 자료를 통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알리바바는 AI와 클라우드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을 장착하고 최근 인상적인 주가 반등을 보여줬지만 동시에 137달러에서 143달러라는 중요한 기술적 저항선 앞에서 약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딱 그런 상황이죠. 이 저항선을 성공적으로 돌파한다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 같은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150달러를 넘어서 200달러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존재하고요. 하지만 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중국 내수두나 치열한 경쟁 환경, 예측 불가능한 미중 규제 리스크, 그리고 대규모 투자에 따른 단기 수익성 악화와 최근 급등에 대한 부담까지 넘어야 할 선도 정말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올해는 어떤 결론을 좀 내려볼 수 있을까요? 결국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알리바바가 현재 매우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주가 향방은 앞서 계속 이야기 나눈 그 137달러에서 133달러라는 기술적 허들, 이걸 넘어서는지 아닌지 여부에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강력한 성장 잠재력하고 명백한 위험 요인들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알리바바가 이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 나갈지,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기술적 저항선을 과연 돌파해낼 수 있을지, 이게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 자료는 만약 여러분이 알리바바를 둘러싼 이 복잡한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고 이해할 수 있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흐름을 정확히 읽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에게 알리바바라는 기업을 좀 다각도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알리바바의 야심찬 AI 및 클라우드 전략이 단순히 중국 내에서의 경쟁 우위를 넘어서 미래 글로벌 기술 지형도까지 바꿀 만한 그런 파괴력을 지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결국에는 중국 내수 시장의 한계나 거대한 미중 규제라는 외부 환경의 벽에 부딪혀서 그 잠재력을 온전히 펼치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시나요? 앞으로 알리바바의 행보, 특히 오늘 저희가 여러 번 강조했던 그 137달러에서 143달러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통찰을 만들어가는 과정 또한 매우 흥미로운 여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